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이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건강한 면역력 유지, 지난 시간에는 5가지의 최고 생활 습관과 음식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2번에 걸쳐서 5가지 약초 활용법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5가지 약초 중에서 오늘은 단기간 면역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 2가지 약초를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면역력을 위해서 꾸준히 장기간 사용하면 좋은 약초 3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약초입니다. 국화과 여러 해살이 식물이고요. 미국, 유럽에서 면역 증강제로 가장 많이 팔리는 허브 중에 하나이며 전초 또는 뿌리를 약용합니다. 꽃이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도 많이 재배합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키네시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꽃인데요. 화단에서 많이들 보셨지요? 꽃이 이뻐서 관상용으로도 많이 키우는 식물입니다. 이것은 에키네시아의 뿌리입니다. 뿌리나 또는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미국, 유럽에서 면역 증강제로 가장 많이 팔리는 허브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활성 성분인 알카마이드는 면역세포의 수용체를 자극해서 활성화시켜주고 다당류 성분이 같이 협동으로 면역 활성 및 조절작용을 발휘합니다. 에키네시아의 활성 성분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침입한 병원균이나 죽은 세포를 가리지 않고 모두 먹어치우는 대식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며 병원균, 암줄기세포를 처리하는 NK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 기능을 총지휘하는 T세포의 활성도 증가시킵니다. 또 인터루킨 6,8, 인터페론 감마 같은 면역 기능을 자극하는 물질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실제 대조군 임상연구에서 증명된 효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보고도 소수 있지만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훨씬 많습니다. 20에서 40세 남자에서 14일간 추출물을 복용하고 NK 및 T세포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섭취한 후에 24시간 내부터 T세포의 활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 상기도 감염의 예방 및 증상 개선 효과가 있고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성기 사마귀는 재발이 아주 잘 되는 질환인데요. 항바이러스 및 면역 조절 작용에 의해서 재발률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흔히 발견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자궁경부의 상피세포 병변 제거를 촉진시킵니다. 건강한 면역력 유지 작용 외에도 다른 중요한 효과들도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 이 추출물 크림을 바르면 과다한 면역 반응에 의한 염증을 억제하여 증상 및 피부 상피세포의 지질 보호층을 회복시켜주고 소화의 재발성 중이염을 개선시켜줍니다. 복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많은 캡슐 정제 액상 분말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 구입 후에 설명서에 추천 복용량대로 복용하시면 되는데요. 대개 하루 2-3회 복용하시면 됩니다. 뿌리, 잎, 꽃 전부 효과가 있지만 면역 활성을 위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뿌리입니다. 건조한 뿌리 분말을 구입하여 한 티스푼에 끓는 물 250cc를 붓고 5분에서 10분 정도 둔 후 차처럼 하루 2-3회 복용합니다. 전통의학적 약초차로 마실 때는 물 1리터에 건조한 뿌리 2에서 5g을 넣고 100분 정도 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루에 2-3회 나누어 차처럼 마십니다. 항스트레스 작용 효과를 위해서 저녁보다는 오전이나 이른 오후 시간 복용을 권장합니다. 에키네시아 꽃차는 다른 부위보다 순한 향이고 온화한 꽃향기가 납니다. 잎차는 약간 풀향이나 허브향이 나고 꽃차에 비해서 향이 더 뚜렷합니다. 뿌리차는 강한 흙향과 목재향과 약간 매운 향이 납니다. 꽃차의 맛은 약간 달콤하고 다른 부위보다 덜 씁니다. 잎차는 적당히 쓴맛과 떫은 맛, 그리고 뿌리차는 뚜렷하게 쓴맛과 떫은 맛, 미세한 단맛과 매운맛이 납니다. 어떤 분이 에키네시아를 드시면 좋은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유럽 및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호흡기 감염, 무기력 피로, 항스트레스,
항염, 항균, 상처 치유, 림프 순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임상 연구 결과에 근거하면 첫째, 감기나 독감, 호흡기 감염에 잘 걸리는 사람, 두 번째, 중이염이 자주 재발하는 소아의 경우 4에서 12세 소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2달간 복용 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든 보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만성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복용 기간은 최소 한 달 이상은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더 오래 장기 복용하시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부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는 일단 중단하고 심하면 병원 방문하시고요. 위장 문제가 생기면 2, 3일 중단했다가 소량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의점으로 임산부와 수유 시에는 아직 안전성 자료가 부족해서 피하시고요. 면역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와 상의하고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항응고제 복용 시에는 의사와 상의합니다. 장기간 사용 시에도 의사와 상의해야 하며 2달 복용 시마다 2주 정도 휴약 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약초입니다. 이 식물은 기력 회복 및 미토콘드리아 활성에서도 포함되었던 약초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면역 기능 유지에서도 아주 중요한 효과를 가진 식물입니다.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서인도의 건조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가지과 식물의 뿌리이고요. 인도 인삼이라고도 합니다. 면역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감소시키며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면역세포인 대식세포, NK, B, T세포 전부를 활성화시키고 또 숫자도 증가시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슈아간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중앙아시아 건조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지상부 모습입니다. 잎이 백색이 섞인 흐린 녹색입니다. 잎줄기 열매도 약용하지만 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빨간 열매가 맺는 모습인데요. 이 열매를 인도 겨울 체리라고 합니다. 어릴 적 많이 보셨을 꽈리 열매와 비슷하지요. 꽈리도 같은 가지과 식물입니다. 뿌리가 가장 중요한 약재인데요. 인도 인삼, 인디안 진생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아슈아간다는 말의 냄새라는 뜻인데요. 생뿌리에서 말의 냄새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주요 활성 성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성분이 아니라 여러 성분의 복합작용으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첫째, 비타놀라이드와 비타페린은 면역조절작용, 항암작용을 발휘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두 번째, 알카로이드 성분인 썸미페린과 썸미페라나인. 세 번째, 플라노이드 성분인 위페린 A, 위타논. 네 번째, 면역세포 활성작용을 하는 시토인도사이드입니다. 아슈아간다를 복용하면 감소된 면역 기능이 증강되며 항암 효과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면역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수치를 감소시켜주고 두 번째,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내분비 축인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의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세 번째, 거의 모든 면역세포, 즉 대식세포, T세포, B세포의 숫자도 증가시키고 기능까지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NK세포가 암세포 내로 잘 침투하도록 합니다. 또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를 유발해서 사멸되도록 촉진시킵니다. 실제 대조원 임상 연구에서 증명된 효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슈아간다는 건강인, 만성질환자, 암환자 모두에서 면역 활성 작용을 나타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뿌리 추출물 6cc씩 하루에 2번 복용하고 4일 후에 복용 전에 비해 NK세포 및 도움 T세포가 활성화되었으며 만성질환인 폐결핵 환자 60명에서 결핵 약물 치료에 추가로 12주간 뿌리 추출물을 같이 복용한 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서 T세포 숫자가 증가했고 간기능 장애 발생률도 감소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서 임파구를 비롯한 백혈구 수가 증가하고 NK세포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면역 활성 작용 외에 다른 중요한 효과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만성 피로, 만성 스트레스 개선, 그리고 수면 장애 개선 효과입니다. 남자에서는 성기능을 증진시켜 주는데요. 성욕은 물론 성기능 관련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DHEAS의 수치도 같이 증가됩니다. 여성에서도 갱년기 증상이 개선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좋아지고요. 경증의 인지장애 환자에서는 복용 8주 후에 기억력, 집중력이 개선됩니다. 그 외에도 관절염 증상 개선, 항우울 작용 임상 보고도 있습니다. 아슈와간다는 면역 활성 목적과 만성 피로나 스트레스 개선 목적 시의 복용법이 좀 다릅니다. 면역 활성 목적 시에는 필요한 기간에만 단기간 복용합니다. 그리고 용량은 만성 피로나 스트레스 시 사용 용량의 50에서 60% 정도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만성 피로나 만성 스트레스 개선이 목적일 때는 수주에서 수개월간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많은 캡슐 정제 액상 분말 제품이 있고요. 제품 구입 후에 설명서의 추천 복용량대로 복용하시면 되는데요. 목적에 따라 복용 권장량이 다릅니다. 뿌리 분말차는 건조한 뿌리 분말 1티스푼, 끓는 물 250cc를 붓고 5에서 10분 정도 둔 후에 차처럼 하루에 2번 드시면 됩니다. 전통의학적으로 약초차로 하면 좋은데요. 뿌리를 구입해서 물 1리터에 건조한 뿌리 2에서 6g을 넣고 100분 정도 달이면 하루 분량입니다. 10g까지 사용 시에도 안전한 편이지만 2g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차처럼 드시면 됩니다. 아슈와간다 차는 흑향 목재의 향이 나고 주요 활성 성분인 비타놀라이드 성분 때문에 쓴맛이 납니다. 물론 차 농도가 높을수록 쓴맛이 강해집니다. 어떤 분이 드시면 좋은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인도의 전통의학에서는 면역 활성, 근력과 근지구력의 증진, 스트레스나 불안, 고혈압, 당뇨, 경련성 질환, 관절염, 치매, 기타 염증 질환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적으로 임상 효과가 증명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경우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면역력 저하가 동반된 급성 피로. 두 번째, 면역력 저하가 동반된 급성 스트레스. 세 번째, 면역력 저하가 동반된 불면증. 네 번째, 면역력 저하가 동반된 갱년기 여성. 다섯 번째, 면역력 저하가 동반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입니다. 복용기간은 2달 사용까지는 안전하지만 아직 적정 용량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장기간 사용 시에는 2달 복용 시마다 2주 정도 휴학 후 사용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부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장 문제 시에는 2-3일 복용 중단 후 다시 소량으로 시작하시고 알레르기는 일단 중단하고 심하면 병원 방문하시고요. 불면증 개선 효과가 있으므로 당연히 졸림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복용량을 줄이면 됩니다. 혈당 강화 작용도 있어서 저혈당 증상이 생기면 일단 중단하고 부정맥이나 저혈압, 호흡장애 같은 증상이 생기면 일단 중단합니다. 주의점으로 임산부 수유는 아직 안전성 자료가 부족해서 피하시고요. 면역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합니다. 또 면역 억제제, 수면제, 갑상선약, 당뇨약, 고혈압약 복용 시에는 주치의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2부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3부 때는 탑5 약초 중 나머지 중요한 3가지 약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약초와는 다르게 꾸준히 장기간 면역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기 좋은 최고 약초들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